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괜찮으시죠? 예. 네, 그 다음 걸로 가서 네, 그 첫 번째 그 과정에서 CEO 엑셀러레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1주, 2주, 3주, 4주에 관련된 설명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이제 그런 아이템을 찾는 건데 그 찾는 것이 바로 나에서 시작을 한다는 얘기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둘째 주에는 나의 오디언스, 즉 핵심적인 타겟 고객층을 설정하는 거, 그리고 문제점 찾는 이야기 했고요. 3주째가 되면은 이제 차별화에 대해서 하게 될 거고요. 4주째가 되면은 브랜드 컨텐츠 만드는 거, 어제 컨텐츠 강의한 거하고 좀 연계된 것이지만은 나만의 키워드를 어떻게 찾으며 어떤 주제들을 설정을 해서 내가 그거를 조각조각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5주째가 되면은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고, 스토리텔링을 만드는데 보통은 만드는 거에서 끝나요. 대부분의 과정들을 보면 스토리텔링만 완성을 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써먹으라고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이용하여서 어떤 식으로 수익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배우게 되실 겁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 빅터 프랭클이 적은 책 중에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같은 경우에 꼭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하는데, 거기에서 아우슈비츠에서 그런 죽음에 맞닿아 있었던 모든 삶을 포기했었어야 되고, 단 한 가지 포기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자신의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다. 가장 큰 자유가 내가 뜻하는 바로 내가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의 삶을 이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제대로 올바르게 가지면서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갈게요. 제가 하는 지금 타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보면 제가 왜 이것을 하게 되고 또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차례대로 하면서 제가 어떤 과정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과정들을 이루게 해드리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곳인가요? 했을 때 일단은 적은 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진정한 사업가가 되려면 진짜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이끌어줄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5년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단계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헤매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따로 배웠습니다. 지난 6년 동안 1억 원을 들여 강의, 워크숍, 비즈니스 컨퍼런스, 그다음에 마스터 마인드, 비즈니스 네트워킹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성공한 사업가들에게 지속적으로 배우며 최고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성공적인 비즈니스 로드맵을 그릴 코칭, 멘토링, 트레이닝을 제공합니다.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통해 여러분의 사업 성공과 우리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자유를 얻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제가 했죠. 그래서 탑1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가 고객들한테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사업의 성공과 그리고 세상을 스스로 자기 뜻대로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이것을 원해요. 그러면 탑1 비즈니스는 다른 곳들과 비교를 했을 때 무엇이 다를까? 제가 믿는 가치가 다르겠죠. 제가 원하는 가치는 가장 핵심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live your best life인데, 그 말은 가장 자신의 행복한 삶을, 최고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업은 모험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고 그 이상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학가의 삶이란 자기 발견을 향한 아름다운 관문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론적으로 전하고 싶은 가치는 그건 거예요. 내가 믿고 또 그것을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는 그냥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 혹은 남에게 이루어주고자 하는 것을 쓰는 하나의 도구인 거죠. 그래서 탑원 비즈니스를 하기로 했고요. 그 탑원 비즈니스의 브랜드 철학이라고 하면 믿는 것이 세 가지예요. 저는 제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했을 때 사람을 믿고요. 지속적인 성장을 믿고요. 그리고 변화를 믿어요. 그 각각의 키워드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사람은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사람이 그냥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는 한 사람이 가진 올바른 생각, 지식과 태도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한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된다고 믿고요. 저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제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제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 올바른 생각과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원하는 삶의 목표를 정확히 세워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선택과 집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몰입입니다. 몰입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선택과 집중을 해도요. 그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윌파워라 그러죠. 그게 없어요. 그래서 몰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선택과 집중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선택과 집중을 밀어주는 힘은 바로 몰입이거든요. 그 몰입을 이루려면 지속적인 성장이 반드시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나면 스스로가 변화하게 되고요. 내가 변하면요. 세상이 변해요. 내가 사는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제가 믿는 것은 바로 사업, 사람,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변화 이 세 가지를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탑1의 비즈니스 브랜드 경험 지표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제가 하면서 어디를 보고 가야 되는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표가 없으면 잴 수가 없어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브랜드의 경험 지표를 제가 잡는 것은 트리플 A예요. 그 말은 accessible,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냐, affordable, 그래서 가성비가 좋으냐, 되게 말도 안 되는 비싼 과정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리고 뭐 3주 해주시면서 70만 원 하고 또 어떤 분은 한 번 그 컨설팅 해주는데 보통 한 2-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110만 원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밸류 알아요. 하지만은 제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가려면 그게 한정적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그 경험 지표에서는 가성비가 좋게 그리고 어치버블 달성 가능하게 저는 진짜 말 그대로 하나를 했을 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강의보다는 아, 나 이제 뭐를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강의를 하든 어떤 프로그램, 제품을 만들든 간에 이 모든 것이 이 세 가지 트리플 A 안에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비즈니스에서 이제 제가 하면서 탑원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약속을 드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신뢰인 거거든요. 브랜드 자체도 내가 상대방한테 나를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 그렇게 되면은 이 탑원 비즈니스에서 통해서 제가 약속을 드리고 싶은 것은 퀄리티. 어디에 가서도 이만한 강의 못 들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퀄리티를 보장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내에서 저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모임이 있다면 그 커뮤니티가 이루어졌을 때요. 그 안에서 지금 벌써 앞에 자기소개를 하면서도 연결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각자의 분야를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를 또 다른
것으로 창조를 해낼 수 있는 거, 융합을 해서 재창조를 해내는 것을 커뮤니티 내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주마다 강의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 직접 제가 만드는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도 제 것만 하는 것이 알려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도 이미 자기의 각자의 분야에서 있는 것들을 직접 소개하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코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도 뭐였냐면요. 제가 코칭을 받는 이유도 가장 큰 이유가 피드백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를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 성장이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판단하면서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 그리고 가성비, 아까 이제 트리플 A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때까지 제가 설명한 것이 이 표 안에 모두 들어가져요. 이게 제가 지금 과정 있죠. 5주 과정 안에서 들어갈 내용들을 표 하나로 끝낸 거예요. 첫 번째 가장 큰 가치죠. 제일 위에 있는 거. 누구를 위한 것이고 언제를 위한 것이냐.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who는요. 나고요. 나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 회사 이것을 의미하고요. when은 바로 지금.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믿고 사는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전. 왜 하는지. 되게 비전이 뭐고 미션이 뭐고 막 되게 헷갈리잖아요. 굉장히 간단해요. 비전은 왜 하는가예요. 미션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가예요.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거기에 도착할 것인지, 도달을 하려면은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골이 있어야 되고, 그쵸? 스스로가 만드는 그 회사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어떤 플랜들을 가지고 있고, 골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도달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그 전략 밑에 액션 플랜, 작은 덩이의 플랜들을 또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보면서 가야 하느냐, 그게 성과의 지표를 보게 돼요. 그러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제가 회사에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해드린 게 이렇게 표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이냐? 저는 문제를 해결을 되게 잘해요. 문제를 되게 좋아해요. 푸는 거를 즐겨해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빌딩하는데 굉장히 힘이 강해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일을 하면서 10개국에서 살면서 거기를 그냥 훑지 않았어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직접 겪은 거. 그래서 지식으로 배운 게 책으로 배운 지식이 있고요. 겪어서 배운 지식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전으로 직접 해서 하는 거를 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 사람, 지속적인 성장, 변화. 이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답변. 누가 설명을 했어요. 나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믿고 사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 어디를 보며 갈 것인지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가 5주 과정 안에서 이끌어낼 요소들입니다. 이 표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든든해요. 흔들릴 때마다 여기로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누군지, 지금 무엇을 믿고 사는지, 나는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현타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지금 하시는 일에서도 중간중간 굉장히 머뭇거리는 시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이게 어디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이 수많은 고민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면요. 그런 고민들이 싹 사라져요.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를 완벽하게 손에 쥘 수 있는 게 지금 5주 과정을 만든 거예요. 이 엑셀러레이터 과정을 하면서 제가 만드는 이 표들이 있어요. 이 표들은 오늘 강의를 들으러 오셨기 때문에 다 보내드려요.
제가 이거는 지금 하시는 사업을 그 엑셀러레이터 과정을 하시지 않더라도 이거들을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제품 플랜하는 거라던가 분석하는 거는 나를 분석하는데 회사를 분석하는 것도 있고요. 개인적인 자기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도 있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위협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약한 게 뭔지, 그리고 이것을 약한 것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요. 완벽하게 쓸모없는 능력은 없어요. 어디든지 쓰이게 됐고요. 약한 것이 강점이 될 수가 있고 강점이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몇 발자국 뒤로 나와서 그것을 보게 된 경우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과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과정을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간에 상관없이 이 그 파일을 드릴 거니까 프린트를 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비전 플래너 같은 경우에도요.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예요. 내가 나를 모르면 사업 역시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나를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가장 중요한 게 메타인지거든요. 그 메타인지를 그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 행동을 하는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이뤄가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사업을 몇 년을 했었어도 이거를 제대로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정체성이 바뀌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왔다 갔다 하시는 이유는 이게 안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잡아 놓으시면요.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live your best life라고 했잖아요. 이게 있으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넘겨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남들하고 상관없이 경쟁할 필요 없이 제 길을 갈 수 있는 이게 로드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나서 이제 엑셀러레이터 과정을 만든 이유는 이거였어요. 안전하다고 믿었던 회사들이 산산조각 나고요. 그렇죠? 지금 뭐 호시국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경제는 나아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말했던 성공을 보장해줬던 그런 방식으로서는 더 이상 성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플랫폼들이나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기회로 이용하셔서 성공을 갈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시기에 정말 좋은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적으로 열망을 품은 사람들을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비즈니스 로드맵을 주기 위해서 저는 이 과정을 만드는 거고요. 즉 제가 원하는 삶은 그거예요. 그 고객층에도 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끌려 다니는 삶 말고요.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거. 그래서 이 CEO 그 엑셀러레이터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CEO라는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1인 기업을 하시는 분, 혼자 강사를 하시더라도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했을 때와 그냥 나는 강사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는 천지차이예요. 결과물이 천지차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구한테 메시지를 전할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전달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시작하시는 분하고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시작하시는 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고요. 1인 기업의 가장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고요. 하나가 1인 기업은 혼자 한다고 1인 기업이 아니에요. 혼자 하면 안 돼요. 누군가와 함께 협업을 끊임없이 이루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체계화해가지고 나를 복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반자동화라도 만드셔야 돼요. 근데 1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처음부터 100까지 전부 다 혼자 다 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결국 항상 똑같을 거예요. 들어가면은 일을 아침에 눈을 떠서 정신없이 쳇바퀴 굴러가듯이 막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은 없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이유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분야에서 CEO, 나는 기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점점점 키워나가실 그림을 크게 그려가는 연습을 하시면 될 거고요. 목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업의 블루프린트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사업을 하려면 그 방향과 비전이 정확히 세팅이 돼야 돼요. 만약에 도착 지점 자체가, 목표 자체가 불가능한 거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결과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게이트웨이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시그니처 과정 혹은 자기가 파는 제품이면은 나를 대표할 수 있는,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물건, 이거 하나를 정확하게 정하셔가지고요, 그거를 시스템화해서 수익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과정이 이제 그 산세 내용은 이제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과정 시작은 제가 2월 3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5주 과정을 하면 3월 3일에 끝납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날짜는 매주 목요일 저녁에 9시에 하고 있고요. 할 예정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날짜를 맞춰 보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목요일 9시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작을. 그리고 강의를 못 오시게 될 경우에는 녹화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고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플래너라던가 전체적인 이제 PDF 파일이나 이런 거는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아까 보여드린 거 이외에도 다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가 처음에 잡았던 과정은 69만 원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하는 과정에서 어제 컨텐츠 할 때 말씀드렸었죠. 처음에 할 때는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서 후기를 많이 받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라. 저는요, 지금 이 과정을 하시게 되신다면 그 과정을 하면서 목표점하고 시작점을 정확하게 찍고 갈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끝났을 때 한 달 동안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했는지까지도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진심인심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이 저의 후기가 되고 그것이 발달을 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공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5만 원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빨리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메리트를 드립니다. 그게 23일에, 그러니까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할 경우에는 더 깎았어요. 39만 원. 그래서 이 정도로 39만 원, 69만에서 39만 원이면 정말 최대한으로 깎고 깎았어요, 저. 왜냐, 이거를 하시면서 결과물을 저는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제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사업의 분야를 정확하게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거를 엑셀러레이터 과정을 들으시라고 하지만요, 내가 전문성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 다음에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이건 사실 요청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제가 안 한다고 하다가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결국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저는 책이 도구예요. 역시나 이것도 내가 무기로 쓸 수 있는 하나의 도구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성이 너무 약하거나 없다라고 여신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거는 바로 내가 이 시작점을 만드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작가라는 일단 첫 번째, 브랜딩의 가장 중요한 건 명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 뭐가 전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경우에는요, 작가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퍼스널 브랜딩이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작가야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요, 책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기여들이 들어와요. 책 자체로 돈 버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냐면 진짜 수천 부, 수만 부를 팔아야지만 나온단 말이에요, 수익이. 물론 선 인쇄금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초기 작가라면은 인쇄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문성이 없는 분이 있다라고 하신 경우에는 저는 이제 책 쓰기를 과정을 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는요 100일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이 100일 동안 하는 거는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직접 해봤다는 것은요, 이 15주 과정으로 할 건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생각 있게 하면서 나오는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지만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 주에서 그 문제들 제가 다 해결해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주에서는 내가 왜 책을 쓰는지 목적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사람 정리, 시간 관리, 환경 정리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주 넘어가면서 강점 찾는 거, 이것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걸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내 인생 표가 있거든요. 인생 그래프가 있어요. 그것까지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주제 정하는 거 당연히 있겠죠. 이 세 번째 주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전문성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 넘어가면서 경쟁서 파악하고요. 경쟁서 파악하시는 거 일 엄청 많으실 거예요. 적어도 20권에서 30권 읽으셔야 돼요. 최소 20권. 그래야지만 전문가가 돼요. 누가 물어봤을 때 나 알아. 여기에는 만큼은 내가 다 알아. 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15권은 읽으실 거고요. 경쟁서 파악하면서 15권에서 많게는 30권까지. 저는 제가 제 첫 번째 책을 쓰면서 32권을 읽고 경쟁서를 32권을 읽고 적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전문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20권에서 30권을 읽잖아요. 웬만한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듯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주째가 되면요. 이제 그 예비 출간 기획서 쓰고요. 그리고 목차를 만들고요. 1차로 목차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첨삭지도 하면서 샘플 원고 쓰고요. 그 다음에 8주가 되면서 경쟁서 읽고 정리하는 것들 여기에서 방법 다 알려드려요. 제가 이미 제 책을 하면서 만든 시스템이 있어요. 파일도 있고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목차 점검 두 번째 하고 중간에 출판사한테 지원을 먼저 할 거예요. 책 끝내기 전에. 샘플 원고로. 그리고 하고 나서 이제 경쟁서를 읽고 정리하는 과정 들어가고요.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원고를 쓰고 이제 글쓰기 막히는 문제 역시도 다 이때 해결을 해드리고 중간중간 전부 다 계속 해결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차 3차 점검하고 이제 그 이외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 또 이제 초고 쓰고 출간 기획서 마무리하고요. 최종본 나오고 그리고 태고까지 해서 출간 후에 마케팅하는 방법까지 제가 썼던 방법을 그대로 하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에도 지금 두 분 계시잖아요.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스승님입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코칭을 받은 김태훈 작가님. 지금 이제 안미라 작가님도 책을 내셨고 허경심 작가님도 책을 내셨고요. 저희 이거 하면서 얼마나 끈끈한 애정이 생겼는지 몰라요. 진짜 이게 사랑이 몽글몽글 올라옵니다. 이 과정을 한번 지나고 나잖아요. 막 울면서 얘기하는 날도 있었고요. 어떤 날은 막 가슴이 막 따뜻해져가지고 잠을 못 이룬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거를 다 전수해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책은 혼자 첫 번째 책이라면 더더욱이나 혼자 못 써요. 장담컨대 제대로 쓰기 힘들어요. 이게 구비구비 넘어가는 그때마다 해결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요. 저 김태윤 작가님 없으셨으면 책 못 냈습니다. 아마 다른 작가님들도 아마 비슷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저는 이때 책을 그거 하면서 이제 한국이었다 보니까 시간이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강의를 듣고 새벽 4시에 잤어요. 이거를 이제 꾸준히 했었죠. 그래서 이때 제가 김태윤 작가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나의 일은 끝났다. 근데 책을 못 냈다. 줄리킴이 나머지 그 그룹들을 꾸준히 책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라 해서 저한테 임무를 주신 거죠. 그 임무를 받아서, 왜냐면 제가 그랬어요. 작가님 저 돈 더 낼 테니까 한 달만 더 봐주세요 그랬거든요. 책을 제가 중간에 주제를 바꿨어요. 주제를 바꾸면서 한 달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에 작가님 제가 돈을 추가로 더 낼 테니까 한 달만 더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바로 자르셨다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다른 작가님들을 책을 낼 수 있도록 코칭을 해주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냅다 받아서 했어요. 그래서 이 옆에 나온 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작가로 했던 분들이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말 안 했어요. 제가 첫 번째 책을 쓰면서 그 책을 나오도록 도와드렸고 지금 이제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행복하고 이분들을 만난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아이 독립육아 책도 나왔고요. 우리 안미라 작가님의 마음 홈트로 내 몸이 편해졌습니다도 나왔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순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허경신 작가님의 어느 날 나에게 응원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이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책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변화의 첫걸음은 첫 선택이다 하시는 이거 연변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책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하는 거는요. 이 과정을 하면서 벌써 이미 5권의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시간 조정을 세세하게 다 따져봤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면 저는 제가 하면서 몇 시간을 했는지, 무슨 요일에 몇 시간을 했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지 이거를 전부 다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나왔던 고민들 옆에다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작가님들하고 같이 과정을 이끌어가면서 책을 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들 전부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알고요.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일요일 저녁에 할 예정이지만 이거는 이제 확정은 아니고 일단 예정을 잡아놓은 거고요. 2월 6일에 시작을 하고요. 종료는 5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강의 녹화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첨삭 지도, 글 쓰는 방법 이런 거 다 가르쳐드리고 무엇보다도 추가적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브런치에 들어가서 이제 글을 하고 관리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1:1 코칭이 포함이 될 겁니다. 1:1 코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초창기에 아마 그 목차 못 뽑으시고 주제를 못 뽑으시는 시기가 있어요. 하다못해 저도 그거를 뭐를 잡아야 되나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려 했던 시기. 그래서 한 달이 날아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필요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 한번 들어갈 거고 중간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기 마지막 한 번. 이렇게 적어도 3번의 코칭은 진행이 될 거고요. 이거는 진짜 제가 가격을 선정하면서부터 너무나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거의 300만 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하시는데 300만 원을 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믿어요. 그 김태훈 작가님한테 제가 그 배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작가님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책이 없네요. 작가는 처음이라 여기 중간에 있죠. 딱 중간에 있는 이 책. 작가는 처음이라. 이 스승님의 믿음을 저는 이어가고 싶어요. 계승을 해가고 싶어요. 어떤 곳은 3개월 해주고 6개월까지는 뭐 관리를 해준다 그래놓고 3천만 원을 받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작가님이 이 책을 내신 이유도. 그래서 이 책도 정말 저한테는 너무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이었거든요. 그것을 연계받아서 저는 가격 자체를 고민을 하다가 130만 원으로 잡았고요. 이 130만 원에서 할인을 해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것도. 근데 이거는 2기를 진행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집중해서 가고 싶은 것은 사실 그 엑셀러레이터 과정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끝났을 때 더 사업적으로 키워드리고 싶은 게 제 욕심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2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기는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 과정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제 저한테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미 인스타그램으로 연결이 될 경우에는 DM으로 연락을 주셔도 돼요. 그리고 신청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바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신청을 하시고 싶다. 나는 23일 전에 등록을 하겠다 하시는 분은 등록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까지 이거고요. 맞아요. 그쵸. 그 김태윤 작가님 저희 없었으면은 책 못 썼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엑셀러레이터 과정이요. 과정 같은 경우는 확정은 아니에요. 이거를 어느 날에 할지 지금 이제 만약에 일단 모이게 되면 그분들하고 정해서 날짜를 정확하게 정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말이 더 편하다 한 경우에는 제가 주말은 되게 안 하는 편인데 5주니까는 5주만 희생을 해서라도 주말이 더 편하다 그러면 날짜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정은 아니에요. 제가 임시로 정한 날짜가 이제 목요일에 9시라는 얘기고요. 목요일 9시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날짜로 정할 수 있겠죠. 강의 이외에 빼야 하는 이 강의는요.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면요. 첫 번째 한 40분에서 1시간 동안 그 개념과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강의를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1시간은 직접 하는 시간으로 만들 거예요. 그 자리에서. 줌을 켜고 있는 상태에서 왜냐면 저도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강의만 듣고 내가 따로 해야 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 하는 동안에 또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바로 해결을 못 해.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의가 이제 첫 번째에는 뭐 40분에서 1시간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된다면 그거를 최대한 좀 줄여가지고 강의 내용을 좀 줄이고 뭐 3, 40분으로 줄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근데 보통 설명을 하다 보면은 한 40분, 45분까지는 넘어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그 과정 내에서 1시간 정도는 직접 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고요. 하시면서 이제 나오는 질문들을 바로 해결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질문 받는 시간 한 30분 정도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이외에 나머지를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강의는 대부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한 2시간 반으로 끝내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질문이 많거나 혹은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3시간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직접적으로 행동을 취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한 점이죠. 네, 직접 같이 하는 시간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시면 마이크 켜시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정말 사업뿐만이 아니라 나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질문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나름 하는 일이 따로 있을 수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실 텐데 그분들이 일하는 시간 외에 어떤 이런 강의를 듣고 코칭 받고 하면서 뭘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은 그런 내가 하는 일 외에 강의 듣는 시간 외에 강의를 듣고 나서 해결해야 할 그 시간이 그러면 그날에 다 끝나는 건가요? 그 강의?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는 강의가 일주일에 한 번 있잖아요. 그 강의를 하는 그 시점에서도 일단은 시작을 해요. 왜냐면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실행이거든요. 그래서 강의로 1시간으로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 돼요. 그러면 저도 편해요. 1시간만 하면 끝이니까. 근데 그렇게 끝나버리면요. 안 돼요.
바로 실행에 옮기는 시간을 바로 그 다음 1시간에 붙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다는 거는.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직접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그 다음 주까지 일주일이 있어요. 그거를 채우시면 돼요. 제가 그 걱정되는 부분이 제가 지금 직업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책 쓰기 저도 하고 있고 한데 또 이 강좌까지 같이 하면 제가 그게 감당이 될까 이게 조금 염려스러워가지고. 그거는 우리 작가님이 결정해야 될 문제. 그래서 네. 시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하면서 이거 하면서 왜 책 같은 경우에도 왜 책 쓰면서 시간 관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업도 역시나 똑같거든요. 시간 관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쓰는 시간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요점을 얘기하면 가용 시간과 고정 시간을 파악을 해서 움직이면 돼요. 어디에다가 무엇을 할 것이며 저는 보통 그 계획을 할 때에도 시간 계획을 할 때에도 그날에 해야 될 일과 가지고 있는 시간과 중요성 3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책 쓰기 시간이 어떻게, 책 쓰기도 중 강의 맞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게 되고 이걸 하면서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진 않았는데 사실 처음에 했던 거는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1일부터 100일까지 매일매일 이거를 하는 걸로 잡았었다가 일단은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중 강의 그리고 나서 그거를 지켜나가는 걸로 그러면서 매일매일 자기가 한 것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해주셔야 되고 하루에 몇 시간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제가 이 책 쓰면서 썼던 방법은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필요하고요. 주말에는 한 4시간, 4시간 이렇게 넣으면 100일에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반드시 책 쓰기에는 투자가 되줘야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진아님 글쓰기 140만 원에 하셨다. 1,400만 원에 쓰셨다고. 제가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저도 3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제가 300만 원을 못해서 그만큼의 가치를 줄 수 없어서 아니에요. 저는 제 책을 내지도 않았는데 책을 쓸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을 해드리면서 5분이 책을 내셨어요. 그것도 저 책 안 낸 상태에서. 그랬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분들보다 한 달이 빨랐어요. 그러니까 진행이 굉장히 빨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했을 때 한 번 시작하고 나면 저는 무조건 직진이고 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보다 앞에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것을 알려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300만 원 받으려면요. 욕심이 있어서 저도 분명히 그렇게 하면 저도 편해요. 그러면 되죠. 300만 원 하고 디스카운트 해드려가지고 한 150만 원 받아서 반땡 딱 잘라가지고 150만 원에 해드릴게요 해도요. 들으실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본인 스스로거든요. 제가 아무리 그거를 해드려도 본인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는 해드릴 수 있고요. 잘못 가면은 이렇게 옆으로 몰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주셔야 된다고 방향도 정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은 스스로가 결국은 다 해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300만 원을 받지 않고 더 밑에 가격을 잡은 이유도 그 이유에서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하시는 300만 원보다 못하다? 아니요. 저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 잘하다고 자부하고요. 그래서 이미 결과물이 있잖아요. 저 책 안 냈는데도 벌써 5분이 내셨어요. 그 이후로 도 계속 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그렇게 잡은 거였고요. 주제 선정하는 거, 네, 주제 선정하는 것도 자기의 강점, 이 부분을 시작을 하는 초창기에 그때 주제를 선정을 해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네,
자기의 강점을 묻는 데 있어서 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직접 쓴 방법들을 알려드려요. 내 스스로가 적는 거 있죠. 테스트 해보는 거 있죠.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내 주변인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3명한테 물어봤어요. 내 장점이 뭐야? 이러면서 너 왜 내 친구 아니? 내가 왜 네 친구일까? 막 이러면서 물어보면서 일일이 적었어요. 너는 이런 거를 잘하고 이런 게 좋고 이런 것들 있죠. 한 번도 일생에서 내 친구한테 왜 우리가 친구일까라고 물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은연중에는 알죠. 근데 그 친구의 생각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 기회를 통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책을 쓰면서 일단 저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이게 사업으로 넘어가면서는 그게 결국은 그 사회 그 핵심 가치,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더더욱이나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고 싶은데 아직은 어려울 수 있으니 다음 기회에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다음이라는 날이 있냐고요. 없어요. 지금이 아니면 다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필요가 느껴지면 그 시간에 바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면 아마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분은 말씀 들으니까 SNS 같은 마케팅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부분보다는 이제 일반 아줌마로서 그리고 뭐 일반 강사로서 또 일반 분장사로서 접근할 때 그분들하고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뭐 비즈니스용 따로 있고 일반 뭐 휴머니즘 이런 거를 따로 하실 건지 같이 가실 건지 궁금해요. 아니에요. 근본은 똑같아요. 제가 확실히 느낀 게 뭐였냐면요. 이 작업들이 만만하지 않아요. 머리 쥐어뜯으시면서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벌써 말씀드리는데요. 머리를 어마어마하게 쥐어뜯으시면서 하실 거예요. 내가 진짜 뭘 믿고 살지? 난 이때까지 뭐 하면서 살아왔지? 이런 고민들을요. 이때 어마어마하게 하게 돼요. 이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제 그 뭐 비즈니스에 관련된 거 뭐 탑원 비즈니스를 왜 했는지 이게 쉽게 나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나의 그 철학, 내가 뭐를 뭐 믿고 살아왔지 이게 이미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해봤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나오는 거지 이 처음에 할 때에도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본은 무슨 사업을 하든 무엇을 가르치든 누구와 함께 하든 똑같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피라미드 같은 경우 있죠. 그거 하나 있으면은 내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든든하다. 내가 나를 믿고 가고 가는 데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잡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하든 제가 하는 것 중에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누가 무슨 얘기를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누군가가 저와 너무나 다른 의견을 낸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얘기는 안 해요. 속으로는 그러시군요. 이러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속에서는 제가 그래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딱 그게 여기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나야. 나는 내가 믿는 것이 정확하고 내가 사는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정확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 나는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의견은 감사하지만 나는 내가 이미 알아.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 쿨하게 그냥 네 의견인 거구나. 그래, 고마워. 알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거가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나 스스로가 자랑스러울 수 있는지 남하고 비교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나를 잘 알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몇 명으로 시작할 건지 저는 지금 최대는 15명 정도밖에 생각은 안 해요. 더 이상은 안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성공을 이끌어내야 돼요.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게 저의 임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15명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조금 덜 집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소수 정예의 의원으로 진짜 이 15분들을 완전히 앞으로 나가는 것들을 계속 기록을 할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결과물을 만들어가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그 커뮤니티 내에서도 더 협업을 하거나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함께 하면서 또 뭔가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걸크러쉬요? 감사합니다. 저 요새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예, 걸크러쉬 그 얘기. 그냥 저보다 조금 나이가 좀 있으셨던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네! 이랬죠. 그래서 저도 똑같거든요. 나이가 상관없어요, 솔직히. 어리든 많든 너무 멋있으면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하고는 이제 기준점이 틀릴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멋있다 그러면 저는 다 언니라고 부르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를 했었죠. 어떤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서요. 원고를 쓰고 있는데 하루에 소유할 시간 그게 본인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요. 앉아서 해도 되지만요. 설거지 하시면서 하실 수 있고요. 이게 그 말인즉슨 24시간 계속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내 인생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너 왜 사니? 이 질문에 바로 대답이 안 나오면 모르는 거예요. 뭐를 믿고 사세요? 했을 때 답변이 바로 안 나오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을 찾는 거예요. 저희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싶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누구를 도와주고 싶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정하는 시기인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5개. 그렇게 되면 그거를 통해서 첫 번째 이제 5단계가 그거예요. 내가 가장 핵심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을 했을 때 첫 번째는 그게 끝나자마자 해야 될 게 계속 수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수익하는 방법이 혹은 하는 순서를 너무 모르신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다른 5주 과정을 만들 거예요. 제가 일단 해보고 만약에 수익화하는 데에서 너무 기초가 많이 빠져 있다. 그러면 그 다음번으로 마케팅에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세일즈 돌리는 거랑 페이지 만드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킬 거예요. 나중에는.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모자르다고 생각이 된다면. 근데 일단은 이거는 핵심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마케팅을 해도 무너져요. 사업을 첫 번째 물건은 팔았어요. 서비스를 팔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안 팔려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 사업을 하시면서 첫 번째 대박이 났어. 두 번째가 없어. 왜 없냐? 이게 지금 빠졌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그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를 만들어낼 때 무슨 두 번째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으면은 나 뭐 하는 사람이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걸 두 번째 만들어내야 되지? 이게 지속적으로 상품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혹은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사업적으로 키우는 데 있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제품화시킬 수 있을까? 어떤 제품을 팔 수 있지 나는? 어떤 자료들을 수익화로 만들 수 있지?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 피라미드가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너무나 소중한 이 피라미드를 반드시 하나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느냐 이거는 이미 그 해답을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죠. 어떤 분은 30분 만에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그 1시간 내에 나오실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생각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어마어마한 5주 동안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시지만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결과물은요. 내 인생을 통틀었을 때 이거 표 하나면 나는 이제 제대로 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하나 확실하게 챙기시고 블루프린트, 그 비즈니스 플랜 그 로드맵 자체는 손에 쥐고 나오실 거예요. 아, 평일팀, 주말팀 따로따로요? 네, 일요일 밤은 괜찮은데. 아, 네, 이거는 일단 모이시면 이제 얼마나 이제 그게 나왔는지 보고서 저희가 한번 투표를 하죠. 어느 날에 몇 시가 좋은지. 그거에 맞춰서 주말하고 주중으로 갈라야 된다면 나눠서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네. 따로 질문이 또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주셔도 되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예요. 네. 네. 아, 동업을 생각한다면 동업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안 들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첫 번째, 동업, 저는 반대주의자입니다. 왜냐면 혼자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딸려 있잖아요. 마음이 맞는 동업자는 도움이 돼요. 근데 둘 다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이 동업을 하잖아요. 이게 정말 정확한 선을 그어서 누가 무엇을 하고 누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함께 하면서도요. 이런 이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깨져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75%가 동업이 깨져요. 동업이 안 돼서 사업이 깨지는 게 75%예요. 그래서 그런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동업을 하고 계시는 분, 비즈니스 파트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코칭도 있답니다. 외국에서는. 왜냐면 그만큼 동업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혼자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나한테 등에 업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혼자 가도 무거워 죽겠는데 이게 짐을 계속 올리는 거죠. 그래서 동업이 100% 나쁘다? 아닙니다. 이게 정말 그 사람하고 내가 없는 거를 서로가 보완해주는 관계이고 정확하게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나눠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해요. 근데 그런 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왜냐면 둘 다 모르거든. 그리고 감정적인 거가 걸려지지가 않아요. 이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웃긴 게 내가 감정적으로 안 가고 싶어도 상대방이 자꾸 감정을 긁잖아요. 그러면 계속 참다가 터져서 서로 긁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게 갈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왕에 할 것이라면은 혼자 하시기를 원하고요. 차라리 동업하시지 마시고 퍼센티지를 동업을 하신다면 그래도 나는 해야겠다 하신다면은 이거를 가를 때 50, 50으로 절대 가르치지 마세요. 60, 40, 70, 30, 80, 20 이런 식으로 갈라서 반 이상을 내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종 결정자가 나라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50, 50은 절대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평일팀 얘기했고 책 쓰기 기간 안에 다 안 된 경우 코칭이 지나고 나서도 되나요? 저 무조건 100일 안에 쓰게끔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한다. 네, 조금 봐드릴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봐드리기는 할 건데 그거를 그때 가서 제한을 정하겠습니다. 그때 상태를 봐서 2주를 더 해주겠다. 한 달을까지는 봐주겠다. 이것까지는 그 시기가 됐을 때 제가
보고 얼만큼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목표는 100일 안에 끝내는 거예요. 아, 동주님도 그래도 동업 반대하신대요. 짐이 2배, 맞아요. 무거워요. 아주 무거워요. 동업이 별로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는 분, 특히 한국 분들도 보면 외국도 똑같지만은요, 굉장히 처음에는 서로 좋아 이러면서 참아요. 근데 결국은 터져요. 이게 사람이 사람하고 하는 일인지라 터지긴, 이게 골마서 터지는 경우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를 치료한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고, 특히 친구랑 하지 마세요. 가족 하지 마세요. 안 할 수 있다면 피하세요. 친구 쪽납니다. 가족 얼굴 안 보고 살 수도 있어요. 10년간 작은 동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좋았고, 그래서 이번에 하기 전에 마음 공부부터 진행. 1년에 내년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동업하지 말자 주의이지만 25%가 존재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25%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할 수 있다라는 거. 완전히 100%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가능해요. 근데 저는 그 75%에 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서 동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되게 오랫동안 사업을 해가지고요. 2명이 정확하게 감정을 덜어낼 줄 알고 서로가 보완할 수 있는 관계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25%에 많이 들어가지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경우가 있고, 일단은 둘 다 아까 그 피라미드 있죠. 그 피라미드를 서로가 공유하고 싸울 때마다 거기로 돌아가면 돼요. 다시 보고 우리 이거 하기로 했지. 근데 그게 기준인 거예요. 모든 것의 근본이고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돌아가신다면 네, 그거를 같이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네. 진아님이 100일 동안 해서 책을 쓰셨나 봐요. 네, 100일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그래서 네. 혹시 네. 그 책을 출판을 하는데 뭐 또 따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야 될 게 있을까요? 경쟁서 사시는 거는 본인이 사셔야 되니까 그 추가 비용이 있겠죠? 그게 보통은요, 뭐, 리디북스나 혹은 그 밀리의 서재? 그거를 통해서 웬만한 책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신간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안 들어와 있는 책 같은 경우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적어도 20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얼마나 이제 그거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그 책 구매하는 거. 제 책을 출판하는데 뭐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 아니요, 건가요? 출판은요, 제가 출판을 해드리지 않고요. 저는 무조건 출판사에 기획 출판을 하는 걸로 지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면, 책이요, 전자책도 낼 수 있어요. 작은 출판사에서도 책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1인 출판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서도 원하시면 거기서 내셔도 돼요. 근데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케팅을 위해서는 사실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출판사에서 하게 되면 출판사에서 많이 밀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에 지원을 하는 게 사실은 내 이름에 책 한 권이 나와지는 게 첫 번째, 그렇죠? 그래서 뭐 정 안 되면은 북쿠크를 통해서 저희가 책을 출판할 수 있어요. 또 그거는 출판사에 지원을 했는데 다 안 됐어. 그런 경우에는 북쿠크로 한 권씩 이렇게 팔 수도 있거든요, 스스로가.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혹은 최종적으로 안 됐다 그러면 그거를 전자책으로 변환을 해가지고요. 전자책으로 판매를 하셔도 되고요. 그 전자책 등록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북쿠크 통해서 내가 ISBN 받을 수 있고 그걸로 전자책 형태로 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을 내는 것 자체에서 첫 번째 목적은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내는 것이고요. 그래야지만 정말로 그게 온라인 상에서도 뜨고 검색을 했을 때도 내가 나오고 그게 솔직히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단 한 줄인데
저자, 뭐뭐의 저자 혹은 뭐뭐의 뭐 작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한 줄인데 그 한 줄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를 직접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북크크를 통해서 이제 POD라 그러죠. 그 프린트 온 디맨드라 그래서 내가 등록을 해서 그 표지도 해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돈을 내야 돼요. 표지 해주시는 분, 속지 디자인 해주시는 분, 혹은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어도 그냥 내가 그 뭐지 PDF로 만들 수 있는 전자책으로 이제 바꿔가지고요. 올려서 파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택권이 있지만 첫 번째 목적은 반드시 출판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해요. 네, 출판사 연결이 바로 마케팅하고 되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큰 출판사일수록요, 정말 빵빵하게 밀어줘요. 마케팅도 그렇고. 그래서 대형 출판사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제가 인스타그램을 가장 그 왜 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9월 말에 시작을 해서 3개월 정도에 이제 1000명을 늘리는 그 과정을 하기로 마음 먹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요. 제가 한국에 제 책을 읽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 왜냐면 저는 계속 외국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외국인이에요. 아니면 외국에 살아요. 근데 그거를 해외 배송까지 해가며 책을 사게 되면 책값보다 배송비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준 친구도 몇은 있어요. 근데 거의 다가 다 이제 한국말을 안 쓰는 외국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책을 내면서도 아, 이게 사람을 모아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시기적으로도 이제 다른 한국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게 6월이었어요. 6월 시점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한국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은 탑1 비즈니스를 하게 된 배경도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니까는 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걸 했던 거고, 그래서 출판사 같은 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과정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인스타그램 늘리는 것도 계속 함께 할 거고, 브런치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그 글을 써서 계속 싸줄 거예요. 그쪽으로. 내가 쓴 글 거기 브런치에 올리고, 그 밑작업들이 할 수 있는 밑작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네, 출판하고 알리는 거 되게 중요해요. 책만 낸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북토크라던가 혹은 여러 그 방들에서 자기 책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미디어 도움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많은 부분을 출판사에서 많이 해줘요. 근데 출판사가 마케팅을 못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책을 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출판사는 마케팅을 그분들이 다 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그거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어떤 수료증이요? 그 과정 마치고서요? PDF로 수료증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딱 해서 제가 이쁘게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수료증 만드는 거 저 괜히 디자이너 출신 아닙니다. 그런 거는 네, 이쁘게 화려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고, 안 그래도 그것도 있죠. 왜 책 지원할 때, 그 출판사에 지원할 때 표지 디자인 할 수 있거든요. 그 표지 디자인까지 해서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지원할 때 또 지원하는 방법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튈 수 있는지 지원을 하면서도 상장 수료증 증명서요. 이름이랑 그거 번호랑 해가지고서는 제가 네, 수료증 만들어 드릴게요. 네. 또 뭐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질문도 괜찮고 오늘 어땠는지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고. 끝났는데 또 누가 들어오시네요. 네. 광신님 아직 들어오시면 얘기해야겠구나. 이제 끝나고 가는 빠이빠이 하는 시간인데 어쩌나?
어쨌든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게 전부고요. 그래서 그 링크 드렸던 거는 그대로 하면 되고 이제 채방에도 제가 올려드리기는 할게요. 그리고 네, 광신님 저희 이제 끝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진아님. 제가 사실 이 책 쓰는 거를 사실 작년부터 계속 요청을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하고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나가지고 미루다가 그러다가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건데, 네, 뭐 그래도 뭐 하셨으니까 뭐 두 번째 책 낼 때 그때 함께 하면 네, 오늘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파일은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 그 설문지 조사하는 거 있었잖아요. 제가 제 톡방에서 그 탑비즈니스 톡방에 안 들어가신 분 계신가요? 그 설문지를 작성해 주신 분들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이메일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그 설문지를 작성을 안 하셨다면 저한테 DM을 따로 주세요. DM을 주시거나 예, 카톡을 주시거나. 근데 설문지를 작성하셨으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메일로 네,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찾는 거는 둘 다예요. 책도 나를 찾아야 되고요. 그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나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은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나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나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때까지 해보시지 못했던 질문들과 고민들을 뭐 30년이 됐든 40년이 되셨든 50년이 되셨던 동안에 정말 고민 안 하셨던 거를 이 5주 동안에 머리가 빠지도록 고민을 하시고 해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집중을 해서 답변을 끌어내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생각 안 하고 살게 돼요. 정말 진짜 내가 내 인생에 완전히 꼬꾸라지는 경험을 하지 않은 이상은 이런 고민들을 안 해본단 말이에요. 그럴 기회도 없고 너무 바빠요, 사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자꾸 까먹고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가 한번 해놓으면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겠죠. 나는 뭐를 믿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무엇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옆에서 아무리 찔러대도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하렴. 네. 그러면 질문은 오늘 다 끝난 것 같고요. 그쵸? 더 질문.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진짜 깎고서 여기 더 이상은 못 내려간다 그 단계까지 간 가격이에요. 저는 여기서 그리고 다음번에는요 절대 이 가격이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으로 진짜 이렇게 정말 알맹이를 톡 까가지고 겉에 거 거품 다 빼고요. 저 보통 컨설팅 할 때 외국에서는 1시간에 250유로를 받아요. 그랬기 때문에 가성비 저한테는 절대 가성비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제가 믿는 것이 있고 또 한국 분들하고 외국 분들하고 또 당연히 차이가 나죠. 내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그래도 나도 한국 사람이고 내 사람인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렸어요. 저 이번에.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한테 닿으시길 하는 마음에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제가 강의만 따로 이제 모아가지고 하겠죠. 근데 어쨌든 네 맞아요. 이거 끝나고 나서 이 강의 이 5주 과정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제가 이제 새로 만들 것이 새로 만들 게 아니라 이제 만약 그때 보이면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 힘들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그룹 코칭을 하는 거. 1대1 코칭은 사실 가격을 많이 내릴 수는 없어요. 저도 제가 들어가는 시간이 있고 제가 제 사업을 하면서 따로 받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1대1 코칭은 가격을 내리기가 최대한 내려보겠지만은 외국에서 하는 것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밀착으로 해서 1대1로 하는 경우는 가격을 저렴하게 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룹 코칭 같은 경우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자기들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거를 계속 꾸준히 봐드리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고 그럼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늘어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룹 코칭으로 꾸준히 하는 거. 그래서 5주 과정이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다음번에 할 과정이 이제 그룹 코칭으로 뭐 1대1 코칭을 원하시는 분들은 1대1 코칭을 이제 하고 보통은 이제 3개월 패키지로 하는 경우가 있고 결과물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 그룹 코칭을 하면서 이제 그 계속 보완하고 그 다음번 작업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가격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 많은 이 그룹 코칭 같은 경우는 장점이 그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의 사업 완전히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경험이 언젠가는 나한테 돌아올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배워요. 그룹 코칭을 하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개 다 하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코칭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저도 엄청나게 성장을 빨리 하려면은 누군가에게 이미 저보다 더 앞에 간 사람들 그분들은 이제 몇백억씩 버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그룹 코칭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요. 개인 코칭 또 따로 받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쭉쭉 나갈 수밖에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2개를 제가 받은 거를 그대로 했을 때 그게 어떤 효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는 거고요. 코칭에서도 보면요. 코치들 보면 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분한테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코칭을. 대신 그 코칭을 받으실 때 물어보세요. 코치라면 자기가 코치면서 코치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코칭이 엄청나게 중요한 걸 알면서 본인이 코칭을 안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코치가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디를 가든 코칭을 받으실 때 먼저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코칭가라고 물어보고자 하면은 코칭을 받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겠죠. 코칭이 엄청 중요하다며 그러면서 본인은 안 해. 그러면 말하고 행동하고 틀린 거잖아요. 지금 이런 그룹 코칭 형식인 거예요. 이런 식이.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줌으로 만나게 되면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직접 얘기를 하시면 그때 그 상황에 맞게 그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알려드려요. 해결책 그리고 무엇이 빠졌는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분야가 틀려도 배우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도 그룹 코칭을 하면서 저하고 상관없는 비즈니스인데 근본은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그 비즈니스에 있는 문제가 나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거를 되게 고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한테 투영을 시켜서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남한테 힘든 건데 내가 언젠가는 도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룹 코칭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1대1 코칭은 말해서 뭐예요? 그룹 코칭보다 1대1 코칭은 내가 지금 가장 갖고 있는 문제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러면 보완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형태. 지금 이 강의는 이제 나중에는 저는 무료 강의는요. 이렇게 4주, 5주 이게 아닌 이상은 나머지는 전부 다 무료로 그냥 강의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 1시간 해가지고 2만 원? 저는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게 그 돈이 관심 없다는 게 아니고 돈 굉장히 관심 많아요. 이 시간에 제가 2만 원씩만 받아봐요. 지금 아까 한 34명, 40명이라고 치고 2만 원씩만 받아도 80만 원이에요. 그 돈이 왜 안 그거겠어요. 받으면 좋죠. 왜 안 좋아요. 하지만은 1시간의 강의로 이거는 말 그대로 짤막이에요. 그분들한테 무엇을 전해줄 것이냐 생각을 했을 때요. 조각으로 모은 거는요. 그냥 조각으로 끝나요. 이거는 막 1시간 강의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해서 돈을 받으시는 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만큼의 시간을 쓰셨고 받으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의 또 다른 개념이 있다는 거죠.
정말 4주, 5주를 적어도 해서 처음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서 점을 찍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2만 원 받으면 완전 좋죠. 100명 들어왔다고 해봐요. 그 시간 완전 보상받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시작을 해서 마무리까지 하시는 거를. 그 조각조각으로, 그 조각도 아니죠. 그 자갈이죠. 자갈을 모아가지고 언제 이거를 큰 항아리에 담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의들은요. 전부 다 그냥 무료로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을 때 그 안에서 그 하시는 일들을 분야들을 조금 더 서로에게 나눠주면서 더 그 안에서 자기의 강의를 또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들도 마련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국은 그랬을 때 이게 다 같이 함께 커가는 거지 제가 막 뭐 한 강의 뭐 1시간, 2시간 왜 안 아깝겠어요? 그 1시간, 2시간 하려면은요 저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서 그 자료를 만들거든요. 어제 컨텐츠 강의 있죠. 저 시간으로 따지면 그거 준비하는데 자료 다 뽑고 모으고 해쳐 모이고 자료 만들고 했을 때 18시간 걸렸어요. 그 강의 하는데 2시간 강의 준비하는데 근데 그게 다 어디 가냐? 저한테 오는 거예요. 받으시기도 하시지만은 제가 모든 에너지를 끌어 모아가지고 다 결국은 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만큼 베풀었지만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익을 보는 건 누구냐? 제 정리를 하고 내 것으로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아예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저한테 도움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그럼 그 18시간이 그 오신 분들한테만 그냥 무료로 가느냐? 아니에요. 결국은 나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나눠드리고 나눠드리면서 뭐라도 받으셔서 하실 수 있다면 저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하는 과정들은 만약에 과정에 대해서 4주나 5주 과정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거는 저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직접 들으시면서 너무나 턱도 없는 가격을 안 하고 싶다라는 거죠. 차츰차츰 올라갈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적은 가격이에요. 이걸로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가격 계속 올릴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해보면은 이제 데이터가 나오겠죠. 몇 시간이 들어가는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됐는지 이게 계속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교정도 해야 되고 첫 번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욕심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5주 과정을 끝낸다는 게 5주 안에. 하지만은 네, 머리를 쥐어 뜯으시면서 같이 하신다면은 일단 5주 안에는 그 피라미드를 하나를 세워서 걸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어제 강의요. 어제 강의는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유튜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다 강의를 넣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조금 살짝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네 강의를 몰라도 가방끈? 이런 거 상관없어요. 공부는요. 학교 공부는요. 학교 공부예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인생 공부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금수저든 뭐 은수저든 동수저든 상관없어요. 사람은 어차피 다 똑같아요. 이게 생각이 얼마나 열렸고 어떤 태도로 어느 만큼의 몰입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가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다 똑같아요. 제가 보는 사람은 되게 똑같아요. 높낮이가 없고요. 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카페도 열고 막 그러겠죠. 저는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거든요.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 거기에다가 뭐 새싹 레벨, 무슨 레벨 없어요. 그런 거 안 만들 거예요. 단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단계를 왜 구분을 지어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각자가 각자의 경쟁을 하는 거지 내 스스로가 나한테 경쟁자인 거지 다른 사람이 경쟁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믿거든요. 사실 이거는
되게 핀란드에서 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가. 다른 나라에서 살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 나라가 되게 이상한 나라예요, 핀란드라는 나라가. 그러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정말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카페를 열고 막 이런다고 치면은 네이버 카페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저는 없어요. 새싹 단계, 등급 이런 거 안 만들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네, 레벨이 없는 시대 맞아요. 네. 아직 근데 되게 웃긴 게 레벨이 없는 세상인데요. 더 양극화가 돼 있고 더 나눠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남들이 나뉘고 싶으면 나뉘라 그래요. 나만 아니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좀 차이가 좀 있고요. 맞아요.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삼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냥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맨날 봐요, 저도. 제가 잡고 있는 거를 자꾸만 고민이 된다, 그럼 돌아가요. 피라미드 봅니다. 돌아가서 또 피라미드 봅니다. 헷갈려요. 피라미드 봅니다. 계속 그렇게 돌아가면서 리마인드 시켜주고 내가 가야 할 거, 내가 믿는 거,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계속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스스로가. 네, 결국은 그렇게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양극화도요, 솔직히 이거는 막을 수는 없어요. 이게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그냥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잡고 하겠소 이런다고 되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사회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것만 있느냐? 너무나 다양하게 너무 많죠, 솔직히. 이런 양극화가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그거를 어떻게 그 자극들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할 때 사업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는 게 뭐냐면요. 감정 잡는 거, 멘탈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연습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나한테서 빠져나와서 이 감정을 덜어내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 어쩌라고가 괜히 나오는 뭐 어쩌라고가 아니에요. 계속 연습. 왜냐면 저도 굉장히 예민한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디자이너였고 그 디자이너 세계 왜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서도 많이 머리쥐어 끊고 막 던지고 막 이런 것들. 감정의 그 드라마 퀸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패션 세계 자체가 드라마 퀸의 연속이에요. 드라마 안 봐도 돼. 내가 회사를 가면은 그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막장 드라마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합쳐지죠. 여자만 있느냐? 아니에요.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게이가 많잖아요. 게이는 여자보다 더 심해요. 저 게이 친구 굉장히 많거든요. 걔네들의 정신은 정말 여자의 복잡함을 넘어섭니다. 더 예민하고요. 되게 세심하고요. 더 깔끔하고요. 이게 얘가 여자야 남자야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나 이런 능력들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는 여자만 해도 복잡한 그 드라마 퀸 세계를 이 게이분들도 같이 합쳐주시고 일반 남자분들도 합쳐주시면서 이 세계가 한 개가 되면서 완전체가 되죠. 이 패션 세계는 정말 신기하고도 재미있고 지루할 새가 없는 감정의 요동이 하루하루 다르게끔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되게 반응을 많이 하는 형이었어요, 저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멘탈을 잡아야지만 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사업 안 했으면 아마 저 아직도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나오고 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광신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또 사진 찍는 거 깜빡했네요. 사진 하나 아까 초기 하나밖에 안 찍. 사진 하나 찍고 나갑시다 우리. 손가락이 안 보이네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쓰겠습니다.